지지하지 않는다가 58%, 키시다에도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 한국에서 볼 때 키시다는 외교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안에서 볼 때 키시다 총리는 찬남 쇼타로를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쇼타로 친척들을 불러서 공적 공간에서 sonnyon회를 열었다. 이게 서민들의 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더 일본 국민들을 미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모기로 하는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키시다 부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일본,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키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신문에 6월 17일, 18일에 조사가 있었는데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58%까지 올라갔고요. 지지한다가 33%,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 비해서 12%나 떨어졌습니다. 이 비율이 사실 현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단히 비슷한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키시다에도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키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찬남 쇼타로를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가족을 비서관에 임명해서요. 일본 사회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10월 12일에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35%가 되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48.3%, 그렇게 하여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역전이 됐습니다. 상당히 탄시도 문제가 된 그러한 인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서관 쇼타로가 일을 잘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공무의 사유화가 상당한 문제가 됐는데요. 쇼타로는 올해 1월 키시다 총리하고 외유를 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같이 갔는데요. 그때 개인적으로 공연차를 사용하면서 영국의 베킹엄 궁전을 관광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에 있는 헬러즈에서 개인적인 쇼핑을 했다라고 하여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요. 총리를 보좌하는 총리 관방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공무 외에 부적절한 행동 없었다. 쇼타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더 나와가지고 상당한 사회적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임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키시다 총리의 부인이 완고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든 부인의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부인의 공무 사유화, 이 문제가 더 일본에서 불거졌어요. 한국하고 일본은 약간 전상의 부인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가 달라요. 일본의 총리 부인은 그냥 보통 아주머니입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씨가 키시다 요코 부인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4월에 바이든 부인의 초대로 키시다 요코 씨는 미국으로 단독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잔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전액 세금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안에서 부인에 대해서 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키시다 총리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여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2년 12월 30일인데요. 키시다 쇼타로 비서관이 총리 공간에 공적 공간에서 친척들을 불러서 sonnyon회를 열었다
라는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 5월 25일이었는데 크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쇼타로는 내각이 출범할 때 새로운 내각의 관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건축 계단에서 자신의 사촌들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또 건축인 공간을 사유화했다. 굉장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키시다 촌리의 조카, 그러니까 쇼타로의 사촌이 계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누워있는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네요. 공간에서 촌리가 연설을 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장관놀이, 촌리놀이를 하는 사진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쇼타로는 견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키시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키시다 촌리가 그 모임을 주도했다라는 사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18명의 친척들을 공간에 불러놓고 가운데에 키시다 촌리 그리고 유고 부인이 앉아서 사진을 찍은 곳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키시다 촌리가 맨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잠옷 같은 것을 입고 있다. 이런 것이 다 외부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키시다도 결단을 했습니다. 5월 30일이었습니다. 키시다는 쇼타로를 견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시다 촌리의 결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8명이나 촌리 공간에 친척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열었던 그 잠본인은 키시다가 아닌가, 키시다 촌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더진 거죠. 그래서 쇼타로를 견질하기만 해서 다 끝났다. 이거는 아니다. 키시다 촌리가 국민들 앞에서 그 공간의 사유화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지지를 계속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G7 회의 이후에 그 키시다 촌리의 지지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한국에서도 어렵지만 일본에서도 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속 거두려고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키시다는 그러한 머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계속 떨어지는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본인의 평균 연수입은 443만 엔 정도입니다. 4.94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 평균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달 341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은 47.5%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입은 한 달에 17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1.2% 마이너스가 되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이것으로 충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더 세금으로 계속 그 돈을 내라. 이렇게 키시다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죠. 세계 각국의 국민 부담률을 촌리한 그러한 표인데요. 일본은 중간 정도의 퍼센테이지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41.7%,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보다 6% 정도
부담률이 낮습니다. 영국, 캐나다도 46% 정도가 되어 있고요. 미국은 굉장히 낮죠. 32.3%. 독일이 또 일본보다 굉장히 높고요. 54% 정도. 일본이 계속 이거 늘어날 전망이다 라는 것이 기시다 그만둬라 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시다가 계획하고 있는 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방위비 증세죠. 5년간으로 2배로 늘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방위비 증세 문제. 정확하게 언제 증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전 선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세금 증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기시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자화 대책 증세입니다. 한국도 이 굉장한 그 소자화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은 한국보다는 그게 심각하지 않지만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소자화 대책에게도 증세를 하겠다. 이게 돈이 오는데 어떻게 아이를 기를 수가 있겠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자 어떤 세금을 올리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법인세를 올리겠다. 우리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계속 내리겠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소득세죠. 이게 서민들의 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더 그 일본 국민들이 미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세입니다. 이것을 인상하겠다.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기가 막힌 세금 대책이라는 게 뭐냐? 아이가 몇 사람이 있으면 소득에서 100만 원 정도 건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소득 건제라는 것인데 그 비율을 계속 감소시키겠다. 이것입니다. 혹은 없애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한국에서는 100만 원 정도 세금이 건제, 그러니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비슷한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낮추거나 혹은 완전히 없애겠다. 이 이야기를 기시다가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볼 때 기시다는 외교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안에서 볼 때 금방 50%를 넘을 것 같습니다. 기시다는 사실상 한국을 모기로 하는 외교적 돌파구를 아마도 앞으로도 찾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가지고 7월 12일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염수 반유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반유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기시다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일본 총리를 배려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역시 일본의 모기가 다시 태웠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시다는 오르그하고 달리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시다의 목표는 뭐냐?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최장 총리 재임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추월하겠다. 그게 기시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연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총리를 바꾸고 싶으면 어떤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 자신이 사임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각
프르시님라는 것을 극계의 야단 쪽에서 보통 제치를 합니다. 그 내각 프르시님, 그것이 극계를 통과하면요, 촌리를 비롯하여서 내각이 촌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여당이 많기 때문에 자민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각 프르시님 안이 통과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촌리가 역시 결단을 내립니다. 중의위원이라는 극계를 해상하여서 선거를 하여서 혹시 이기면 촌리도 다시 한번 신임을 얻었다.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여서 다시 집권하거나 혹은 그 촌선거로 완전히 패배를 했다. 뭐 과반수를 넘었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의석수를 이뤘다. 그러면 촌리는 퇴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제하고 내각 책임제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큰 차이가 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